아, 올라오는 길이 너무 신나지 않았어? 그래, 너무 다리 났네. 근데 나는 생각보다 이 왕릉 좀 작네? 야, 이 정도면 옛날 사람으로는 되지. 아니, 저쪽에 보면은 왕릉이 뭐 이름 없는 사람도 되게 크던데. 북방왕릉은 이제 다 시작해가지고 아. 이제 그거 언니야, 너무 좀 연극하는 것 같아. 아이고, 아니 이거 너무 괜찮다. 언니, 우리 그보다는 이거를 읽읍시다. 그래,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공부하는 자세가 좋아요. 네. 네,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인육 법흥왕릉. 이 능은 신라 제23대 법흥왕을 모신 곳으로 알려져 있다. 법흥왕은 부왕인 지정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안으로는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 신라의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밖으로는 김해의 금관과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크게 넓혔다. 또한 불교를 공인하고 흑륜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법흥왕이 세상을 뜨자 애공사 북측 봉우리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 능은 선도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사락에 있다.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봉분의 규모와 입지를 본다면 돌방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 무덤 가장자리에 둘레돌로 보이는 자연석이 일부 드러나 있다. 능에 가까운 보물 제67호 효현동 삼층석탑 일대를 애공사토로 보아 이 무덤을 법흥왕릉으로 정하였다. 잠깐 보충을 하자면 네. 지금 여기 보면 흑륜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했죠. 네. 이 말은 왕공은 아들인 진흥왕 때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애공사터 조금 이따 보러 가겠는데 효연동 삼층석탑 일대를 애공사터로 보아 이 무덤을 법흥왕릉으로 정하였다는 말은 네. 확실히 법흥왕인 것은 아니다. 아.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네네. 자, 일단 본 다음에 또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 있는데 질문부터. 저기 보면 김해의 금강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넓혔다 이러면은 예. 그때 김유신하고도 연결이 있나요? 시대가 같나? 그러니까 김유신은 네.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 이제 구해왕이에요. 구해왕. 아, 예. 또 일명 구형왕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형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김무력이라고 있어요. 김무력. 예. 아, 무력. 그 왕자죠, 왕자. 아. 김무력의 아들 중에 김서연이 있고 그 김서연의 아들이 김유신이에요. 그러니까 김유신은 금관과야의 마지막? 직계 왕손이죠. 네. 그렇구나. 쌤, 이게 자연석이에요? 아, 자연석이래. 덥지? 응. 무덤이 좋아? 근데 그때 소나무가 뭐 이거 수면은 안 됐을까 해가지고 며칠 최근에 조심됐나? 아니면 죽고 새끼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어쨌든 잘 지어져 있다. 그래도 뭐 2000년 전 거는 아닌가? 훈련이 난다. 아, 근데 소나무는 죽을 거야, 그죠? 죽어가 다시 다시가 살아나고 그러지 않을까? 수명이잖아, 여기 수명이. 이 길도 이제 왕릉 둘레길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 예? 아, 이 길로 가라고? 이 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지. 아, 어디 가나 불량 학생은 항상 있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아, 내 일로 간다고, 쌤이. 이거는. 이 길이 순례, 아, 납사길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무덤에는 들어가지 말란 얘기지. 아. 근데 여기가 더 좋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좋죠. 예, 바람도 좋고. 쌤, 소나무 얘들은 천년 못 살죠? 죽겠죠? 소나무는 뭐 100년 살면 사람 키만큼도 안 되고 하니까 아, 큰 나무들은 굉장히 오래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색깔이 환상입니다. 쌤, 이 돌은 신라 때 돌이에요?
이거는 신라트 돌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예. 법풍왕릉 적혀 있잖아요. 예. 이 무덤 자체가 예. 법풍왕릉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예. 아. 법풍왕릉 때 애장사라는 절이 생겼는데 거기에 어. 탑이 있었다 해서 음. 그 탑이 아까 이 길에 들어올 때 저 마을 입구 안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탑 근처니까 아마 예. 법풍왕릉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한다고 저기 적혀 있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법풍왕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게 여기 있으면 이게 법풍왕릉이라는 바로 증거인데 어. 이것들은 이제 그 뒤에 생긴 거죠. 그렇구나. 돌이 되게 오래돼서 신라돌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법풍왕릉이다, 뭐 이게 진흥왕릉이다 같은 것 네. 이런 것들은 조선 시대 때 예. 대동료 지도하고 하는 김종호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추정한 거예요. 아, 발굴이 안 그렇구나. 됐기 때문에 몰라요. 아, 맞네. 왜 발굴을 안 해요? 발굴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 문제도 있고 예. 발굴할 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 자원은 또 한정되잖아요. 아무나 발굴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순찰을 정해서 하나하나 하는데 뭐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죠. 그렇구나. 자기 질문할래 했던 거. 그럼 이 돌은 조선시대도 이 돌은 어. 아득한 옛날 빙하기 시대 때부터 있던 아, 거고 글자를 새기기를 여기 보세요. 한글로 됐잖아요. 네. 한글로 됐으니까 최소한 세종대왕보다 뒤란 얘기고 아, 맞네, 맞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예. 이건 이제 음, 근대에 새긴 거고 여기에 음. 사적 몇 호 적어놨잖아요. 네. 사적 몇 호, 뭐 보물 몇 호 이런 글자가 등장하는 거는 다 해방 뒤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선생님, 안 그래도 여기 법흥왕릉에 오니까 보통 강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이런 시호들이 왕들의 시호가 그 왕이 살았던 생애를 얘기한다 하는데 법흥왕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법흥왕이라는 호칭을 갖게 됐을까요? 흥은 알다시피 이제 흥 네. 흥할 흥. 아, 흥. 기분 좋다. 그러잖아요. 네. 법이 흥했단 말이지. 법이 음. 법이 흥했다. 그럼 법이 뭐냐? 법은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국가를 통치하는 이제 규칙이고 네. 일반 백성으로 보면 지켜야 되는 규칙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법령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국가 체제가 그만큼 정비됐다는 뜻이죠. 아, 제도가 되었다. 예, 그렇지. 법봉왕 때에 네. 법령을 반포하거든요. 예. 그럼 법봉왕 때에 신라의 국가 체제가 정비되었다. 음. 그 전까지는 정비가 안 됐는데 음. 법봉왕 때 정비가 됐으니까 그게 신라 전체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후대 법봉왕이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법봉왕 때 최대의 역사적 사건은 법령이 정비된 것이다 아, 법령. 라고 생각하고 왕의 시호를 법흥왕으로 붙였다. 아. 이거 사회시험에 잘 놉니다. 아, 맞나? 네. 아, 그렇구나. 뭐 백제 시대 그거 국가 정비가 완비될 때, 네. 고구려 시대 때 완비될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 법흥왕이 이 법흥왕이지. 아, 그렇죠. 실제로 아. 만나 뵈니까 너무, 물론 지금 뭐 가루만 남았겠지만 그래도 느낌이 다르네요. 예. 그런데 쌤 저도 법흥왕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적어왔는데 읽을게요.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했는 임금이라고 선생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 법이 불법성이 뭐예요? 불법성? 불은 부처, 예. 법은 불교의 법, 그러니까 아. 불교 경전, 아. 승은 스님. 아. 불교의 3대 요소, 부처가 있어야 그렇죠? 되고 예. 경전이 있어야 되고 경전. 종교 지도자인 스님이 있어야 아. 되고 그것이 불교의 3대 요소죠.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법흥왕이 유교 원리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국가 통치 이념을 정하고 법령을 제정했다는 거는 네. 유교적인 관리 체제를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면 왜 예. 숭유억불 정책에서 네. 불교를 탄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탄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법흥왕이 유교 체제를 도입해서 국가 체제를 정비해 놓고 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일사불란하게 갑자기 복종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시대는 다 그렇지. 우리나라로 치면 전두환 장군이
군사 정변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뭘 내세우느냐 그 당시에 정의사회구현. 아. 어느 시대에는 공정, 어느 시대에는 뭐 국민 참여, 어느 시대에는 국민 행복 시대 뭐 이런 걸 내세우잖아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요즘은 종교를 가지고 온 국민을 통합하기는 불가능한 네네. 국격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국민을 통합하는데 과거 전통사회는 종교로 사상을 통합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를 통해서 사상까지 통합을 함으로써 더욱 완전한 일사불란한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그래서 유교는 종교는 아니니까. 아. 그래서 종교라는 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종교 느낌이 없잖아요. 신이 없고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불교라고 하는 종교 그 당시 그러니까 유교를 현실적인 이제 관료 체제, 통치 체제 하는데 적용을 하면서도 네, 네. 동시에 또 불교로 종교 사상으로도 통합을 하는 이런 이원화가 작동했다. 그럼 현대 사회는 종교론 통합하는 걸 안 하니까 옛날에 왜 그렇게 했나 싶지만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 통일은 된 건가요? 그 사람 법봉왕이 의도한 대로 성공은 했어요? 처음엔 못하죠. 이제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도 종교가 있거든요. 유교가 아닌 유교는 아니지만 종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의 민속 종교, 전통 종교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북극성을 믿는다든지 뭐 이런 천지신명이시여 뭐 등 이런 이제 원시라기보다 재래 종교가 원래 있는데 불교가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비롯해서 네. 이제 불교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게 왔으니까 그 저항이 있겠죠. 이거 물어봐라. 그래서 이 종교적인 저항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누가 나타나잖아요. 누가 나타나요? 이씨. 이씨? 이민석? 깨알 같은 신랑 자랑. 이차 돈! 하니까 눈이 번쩍 뜨는데 돈. 이차돈. MONEY가 아닌 이차돈이 법흥왕하고 짜고 예. 원시 종교 그러니까 재래 종교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 핵심 무대가 이제 신라의 천경림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천경림 숲이에요. 그 숲이 이제 원시 종교 행사가 벌어지고 하는 신성한 숲인데 이차돈이 거기 있는 나무들을 막 베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놈이 죽일 놈이다 해서 법흥왕한테 이차돈을 죽여주시오 됐어요. 그래서 법흥왕 이차돈을 불러가지고 너는 왜 이 신성한 우리나라의 신성한 숲인 청경림의 나무를 네 맘대로 베느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너는 네가 왕이 나의 허락을 받았다고 헛소문을 내고 나무를 베었다는데 정말 내가 네한테 그 허락한 적이 있나 하니까 이차돈이 허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부처님을 위해서 죽겠다. 날 죽여주시오. 하면서 내가 부처를 위해서 이러다가 죽게 됐으니 내가 죽으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해요. 원래 이 종교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적, 신이한, 보통 말로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야 신도가 확 늘거든요. 네. 예수님으로 말씀드리면 뭐 무리를 걸어갔다거나 등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뭔가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게 생기는데 이차돈이 내가 부처를 위해서 이러다 죽으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차돈의 목을 칼로 쳤어요. 칼로 이차돈의 목을 날리니까 이차돈의 머리가 서울 그 당시 서울 경주 하늘에 붕 떠서 소금강산까지 가서 떨어졌어요. 지난번 답사. 백률사. 네, 백률사. 보통 사람 목치만 요러고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이차돈 목은 궁경에 떠가지고 붕 날아서 소금강산에 가 떨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역시 부처가 영험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저렇게 됐나 보다 싶은 순간에 네.
피가 날 거 아니에요. 목을 쳤으니까. 네. 피가 콱 솟는데 예. 흰 피가 흰 피. 아, 흰 피가 막 솟은 거예요. 백혈. 그러니까 모든 불교를 반대하던 모든 신하들이 형님, 부처님 하고 그래서 부처 불교에 대해서 더 이상 반항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불교를 공인을 하게 됐어요. 공인을 함으로써 사상 통일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 현실적으로 말하면 왕권이 더 강화된 거죠. 그렇죠. 왕이 뜻하는 대로 됐으니까. 네. 왕권이 강화되니까 이제 법홍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너하고는 안 만난다. 지금까지 너하고 뭐가 회의했는데 회의하고 내가 사회 보고 이랬는데 요즘 말로 하면 국무회의하고 할 때 대통령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해당하는 법홍왕이 지금 너하고 같이 회의 안 한다. 회의는 너끼리 하고 예. 결론 난 거 나한테 보고하러 오너라. 너 어떻게 너하고 같은 회의 구성원이냐. 내 대신에 사회 볼 사람 정해주마 이래서 네 상대등 해라 이래 된 거야. 상대등이 뭐냐면 요즘 국무총리. 상대등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 네가 거기서 회의를 주재하고 네. 결과를 나한테 보고하러 와. 어. 보고하러 와서 내 마음에 들면 그래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네. 니는 또 가르치고 너는 또 가르치운다. 이렇게 왕권을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네. 법홍왕의 법령 제정과 불교 공인은 네. 왕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저 안나판에 보니까 병부를 창설했다고 했거든요. 정부는 요즘 말로 국방부예요. 아.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법홍왕 때 병부를 창설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국방부거든요. 네. 그럼 박역거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네. 500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네. 500년도 더 흘렀죠. 네. 550 그러니까 박역거세가 언제 나라를 세웠느냐가 삼국 사기에 나오는 건 믿을 수 없고 불분명한데 네. 대략 뭐 하여튼 500 몇십 년이 지났어요. 네. 500 몇십 년이 지난 나라에 국방부가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어? 그러네요. 그럼 저걸 보는 순간 그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공부할 마음의 가짐. 이게 된 건데 궁금한 게 안 생기면 이제 공부가 안 되죠. 질문했잖아요. 예, 질문을 했는데. 네. 그래 아무튼 네. 국방부가 이때 처음 생겼다는 말은 네. 왕이 네.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통솔 못했다는 얘기죠. 아, 그동안에는.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세력이 큰 집마다 네. 각각 사병을 거느리고 아.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거느리고 다녔다는 얘기죠. 아. 그거를 법홍왕이 네. 무슨 소리? 이래서 법에 의해서 어. 군대를 통솔했다. 아까 법령. 네. 법에 의해서 모든 걸 하듯이 네. 병부도 국방부도 만들어 가지고 네. 병부를 설치해서 군대를 통솔하는 권한을 네. 왕 자기한테 다 몰아서 자기 권한 속에 넣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졌다는 뜻도 되고 네. 또 군사를 통제하는 것이 힘이. 일어났다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혹은 군사 전투력이 세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부를 창설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온 군사적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업적은 김수로 왕이 시조로 해서 세워진 금관가야를 병합한 겁니다. 아, 김해 일대를 다스리고 있던 금관가야를 네. 법홍왕 때 어. 병합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나라가 두 배 좀 커지죠. 어. 굉장해지죠. 네. 이것은 나라가 땅이 두 배 넓어지고 사람 수가 두 배 늘어난 것도 있지만 네. 결과를 보면 상징적으로 네. 김유신 집안을 끌어들인 거예요. 아. 김유신이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왕족, 네. 왕족 본류 집안인데 네. 그 마지막 왕이 구형왕이라고 하고 구해왕이라고 하는데 네. 이 구형왕의 왕자 중에 한 사람이 김무력이고 김무력? 김무력의 아들이 김서연이고 그 아들이 김유신이에요. 아. 금관가야가 안 망했으면 김유신이 왕될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금관가야를 법홍왕 때 병합함으로써 금관가야의 중요한 인재들이 전부 신라 사람들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인재가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럼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은 누구냐 하면 백제군을 싸워서 성왕을 죽이는
엄마야. 대장군이에요. 어. 이 사람 덕분에 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처음으로 차지하게 됐어요. 어. 우리나라로 조선시대로 처음 이순신, 권율 아. 이런 데 해당하는 사람이죠. 네네.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신라 땅을 그렇게 넓히고 진흥왕이 그렇게 국토를 키우고 할 때에 김무력이 다 해준 거고 네. 그 손자인 김유신이 또 김춘추를 도와서 삼국을 통일하는 위대한 업적을 쌓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법흥왕이 지금 말로 하면 국방부 정부를 창설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조직화하고 체제를 정비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 말할 수 있죠. 아, 선생님. 네. 진짜 살아있는 백과사전이네요. 지금 저 예. 법흥왕 관계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걸 백과사전이라 하면 예. 백과사전은 5만 종류가 다 나오는데 예. 오늘 처음 듣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예, 너무 많아요. 그런데 법흥왕 이래 들어보니까 쌤 말씀으로 진짜 대단한 제왕이었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 땡볕인데 그늘로 가고 아, 예, 예. 그 아버지 풍경도 또 다른 풍경도 나오고 예, 예. 그 아버지하고 아들은 어땠나 싶네요. 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명한 진흥왕. 예. 진흥왕이 아버지의 위협을 이어받아 네. 이제 신라를 크게 키워서 신라의 광개토왕이라는 이제 명칭을 듣는다 들어봤잖아요. 예. 그 아버지는 지증왕이에요. 아, 지중왕. 지중왕. 울릉도 그렇죠. 동남쪽 예. 울릉도를 병합할 때, 예. 부산국을 병합할 때 지증왕인데 그 지증왕이 한 중요한 업적 중에 대표적인 걸 들면은 소 가지고 농사를 처음 짓기 시작했어요. 아. 그전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힘이 들고 생산량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소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뭐 생산량이 폭발할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래서 그 업적이 대표적인 거고. 음. 또 하나는 저 고령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 고분군에 네. 왕이나 이런 사람이 죽으면 시종이나 뭐 이런 사람을 같이 끌어묻는 순장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왕은 죽어서 누가 시중 들어야 된다 해서 그 생사를 막 죽였는데 지정왕 때 그걸 금지했죠. 아. 지정왕도 보통 왕이 아니다. 아. 보통 왕이 아닌 지정왕의 아들 그러고 보통왕. 예. 그리고 보통왕의 아들 진흥왕. 진흥왕. 음. 이렇게 훌륭한 가계가 이어지고 있죠. 음. 물론 그 남자 아버지 이래 내려가는 아들만의 훌륭한 피를 물려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옛날 역사에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인이 뭐 김씨 부인이다 뭐 박씨 부인이다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고 사람이 누구냐 뭘 했는지 기록이 안 돼. 그런데 네. 뭐 종합적으로 말하면 훌륭한 아버지와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훌륭하게 예를 이어갔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겠죠. 네. 말 시키면 설명 너무 많으실 것 같아. 법흥왕은 요까지만. 예. 네. 풍왕. 네, 감사합니다. 풍왕한테 절을 하고 합시다. 예. 묵념을. 네. 자, 이리 들어오세요. 예. 묵념을 하고 저기. 올라가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예. 야. 바로. 바로 할 때까지 있어야 되구나. 앉아.